일부 사장. 왜 지금이 골든타임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 즉 정치가 손님의 실시간 목소리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장에서는 지금이 특별한 시점인 이유를 세 가지 근거로 설명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 방식입니다. 먼저 인구구조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3%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고령 사회, 즉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은 시점이 2017년 말이었으니 불과 7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건너온 셈입니다. 이 속도는 일본이 같은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린 12년보다 훨씬 빠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입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2036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30%를,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다행히 최근 출산율에 반등의 기미도 보입니다. 2025년 합계 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의 0.75명보다 상승하며 2년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수치가 2년 연속 반등한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0.80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여전히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이 1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등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고령화라는 큰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인구구조가 왜 정치 시스템 개혁과 연결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식당에 비유하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식당은 손님의 구성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식당입니다. 젊은 손님은 줄어들고 있고 연세 지긋한 단골 손님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당이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남아있는 젊은 손님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늘어나는 어르신 손님을 위한 서비스를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세금 한 푼 한 푼의 쓰임이 더 정교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계속 늘어나던 시절에는 다소 비효율적인 운영도 성장으로 가려질 수 있었지만 손님이 줄어드는 시절에는 비효율이 그대로 적자로 드러납니다. 지금이 정치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골든타임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구구조가 감당해 줄 수 있는 비효율의 여유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앞서 에스토니아와 대만의 사례를 이야기할 때 언급했듯 실시간 참여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국민 대다수가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99%에 달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젊은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7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사용률도 91%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 흔한 지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디지털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흔히 제기되는 반론, 즉 노년층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예전만큼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사용성 설계와 병행 창구는 여전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술적인 접근성, 즉 인프라 자체는 이미 거의 완성되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인구 130만 명의 나라에서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20년이 걸렸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그 인프라를 스마트폰이라는 형태로 국민 대다수가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셈입니다. 남은 것은 이 인프라 위에 무엇을 올릴 것인가 하는 설계의 문제뿐입니다. 셋째,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뜻밖의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70대가 84, 7%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82, 0%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20대는 52, 4%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4년 전 총선보다 6, 3%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흔히 디지털 세대는 정치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실제 투표율만 놓고 보면 청년층의 전통적 정치 참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졌다고 단순하게 결론 짓기 전에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층은 스마트폰 사용률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90%를 넘어선 세대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에는 어느 세대보다 능숙합니다. 실제로 대만 사례에서 보았듯 청년층이 주도한 온라인 여론 확산이 국회의원 소환 투표라는 오프라인 정치 행동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청년 세대가 정치 자체에서 멀어졌다기보다는 4년에 한 번 투표소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의 정치 참여에 대한 효능감이 낮아졌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반응이 오지 않는 시스템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즉각적인 반응과 확산이 가능한 채널에는 활발하게 참여하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이미 완성된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전통적 투표율은 낮지만 온라인 참여, 역량은 높은 청년 세대라는 조건이 한꺼번에 겹쳐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인구 구조는 비효율을 감당할 여유가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하고 디지털 인프라는 기술적 준비가 이미 끝났다고 알려주고 청년 세대는 낡은 참여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참여 방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 신호가 동시에 울리는 시점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훨씬 늦게, 훨씬 어려운 조건에서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선 뒤에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과 지금 20%대에서 개혁하는 것은 난이도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이 일부에서 전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식당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조리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주방장을 뽑고 메뉴를 정하는 구조는 10년 넘게 손님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지연은 4년이라는 임기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이를 채우는 실시간 장치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에스토니아와 대만은 이런 장치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 장치를 도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조건, 즉 인구 구조의 절박함과 디지털 인프라의 완성, 청년 세대의 새로운 참여, 방식이라는 세 조건을 동시에 갖춘 드문 시점에 서 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 문제의식을 발판 삼아 대한진국당이 서 있는 철학적 토대와 이를 관통하는 10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